오늘은 백남준이 독일에 가서 처음 이제 한 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백남준과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그 백남준을 대신해서 들려주는 백남준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백남준 이야기 5번째가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한 20강 정도를 할 예정인데, 이제 이게 유튜브가 되면 한 4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과 봄에 자료집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그 백남준과 인터넷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정보 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백남준이 전자 고속도로를 1974년에 그거를 이제 제안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해가지고 백남준이 이제 거기 이야기 한 적이 있고요. 인트로로 이제 들어가서 백남준 오늘 첫 전시라서 백남준의 첫사랑에 대해서 간단히 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백남준의 사진인데요. 이게 번호가 7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아버지가 6번이었고 7번이었다고 그러네요. 10대 때 얼굴이고요. 그래서 이제 백남준이 우리나라 6.25 전쟁이 일어나고 한 1년 후에 가족이 먼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나중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동경대학교 이제 그 인문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심사위원이 당신은 성적으로 봐서 법대나 상대를 갈 수 있는데 왜 이런 미술 쪽이나 예술 쪽으로 왔냐고 했더니, 자기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같은 동경대학교에 다니는 뭐 프랑스어를 배우는 여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1953년인데 그 미치코, 이름이 미치코로 되어 있네요. 이제 그 사랑에 이제 똑똑하고 인형처럼 예쁜 이제 학생이었겠죠. 뭐 그 나이니가. 근데 백남준 수줍음을 잘 타니까 이걸 이제 혼자서만 마음을 끙끙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제 그 여성을 이제 그 초대하기 위해서 그 부다페스트 현악 4종주 표를 이제 구입했는데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 이제 구입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이미 남자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표가 워낙 비싼 표라 돌려주려고, 백남준 다시 돌려주려고 해서 이제 백남준 주소를 알아내가지고 찾아가서 보니까 동경에서 가장 비싼 고급 주택이 이 주소가 있는데 놀란 거예요. 그렇게 잘 사나? 이제 찾아간 거예요. 표를 돌려주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니까 백남준이 나왔는데, 그 모습이 좀 초라했다. 아들 같지 않고 그랬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연주회 나는 갈 수가 없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백남준이 하도 애원을 하니까, 그래서 몇 번 아마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 하여튼 백남준이 첫 번째 애틋한 사랑 했는데, 재밌는 거는 이영철 그 백남준 초대 관장이 일본에 이제 출장을 갈 일이 있어 이분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오랜 세월인데 여전히 미인이라고 그렇게 전화하니까 아마 굉장히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냥 인트로로 백남준의 그 말, 떨어지는 말이 하나 예술이에요. 짧은 말인데, 이제 처음에 그 94년에 한 말인데, 소위 세계 인류가 되면 조기고 뭐가 없다. 그러니까 CEO가 됐던 과학자가 되면 1등인 국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개인이나 또는 국가나 그 가장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급 정보와 폭넓은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지배한 그것은 전쟁에서 땅을 차지하지 않지만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열심히
공부하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 이런 걸 많이 또 우리 한국 사람 호기심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영토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세계를 지배한다. 이런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백남준은 사실은 좀 정치성이 많은 작가인데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정치가 되었으면 벌써 감옥에 갔을 거다. 그래서 나는 예술가가 됐다. 이게 농담이죠. 네, 그런. 그래서 이런 말 했어요. 나는 유명한 작가가 돼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겠다. 그때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거를 따라온다는 거죠. 처음부터 정치를 해가지고 날 따라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세계적 예술가 되면 사람들 나의 정치적 발언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 우리가 21세기 그 비대면 시대 이런데 이제 백남준은 이제 그 시대를 많이 봤죠.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유음악이라고 하모니 음악에서 무음악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이론론보다는 동양의 이론론. 그리고 이제 듀샴보다는 백남준.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플럭서스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서 활동하셨는데 그때 한번 한국에 그 플럭서스 그 사람이 오셔서 플럭서스가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사회. 그러니까 굉장히 융통성 있는 사회죠. 하드웨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거는 또 그냥 인트로로 그 백남준 프랑스 백남준 연구가가 장폴 파르제인데 그 사람이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백남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의 어머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무슨 어머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백남준 책을 쓸 때 백남준이 와서 도와주고 어머니처럼 보살펴주고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딱 했어요. 독일어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몰라도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일본의 선 젠과 한국의 젠의 차이는 한국의 젠은 일본 젠보다 엄격하지 않다, 너그럽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그 백남준이 여러 가지 예언을 했잖아요, 그죠? 이제 인터넷도 예언하고 스마트폰도 전자상거래 애플리케이션도 했는데. 이분이 또 인공지능을 예언했어요. 1982년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테레비 안에 인간의 뇌를 심어보고 싶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년에 한국에 이제 왔어요. 백남준이. 그때 유명해서. 예술이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그때 고등사기라는 말을 이제 썼고요. 이제 쉽게 말해 사람을 얼떨떨하게 하는 게 예술이다. 근데 백남준 평생 얼떨떨하게 사람 만들었거든요. 뭐 복잡하게 말할 필요도 없고. 이거 보세요. 사진에 보면 서양 사람보다 얼떨떨하게 해가지고 이제 혼자 씩 웃고 있잖아요. 이게 표정이 너무 그하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광주 비엔날레 때 예술이 뭐냐고 또 물어보니까 예술은 이 관객이 있잖아요. 관객과 예술가를 거리를 좁히는 거. 이게 이제 예술이다. 그래서 인생의 진위, 어려운 말이죠. 인생의 예술의 진위는 바로 소통하는 거라고 그랬죠. 원어로 소통,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이야기했죠. 피아노를 부수는 거는 그 사람한테는 백남준한테 수행이고 명상이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백남준은 샤머니즘 요소가 강하고 또 불교적인 요소도 강하고 불교 신자는 아니고 근데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많은 오해를 받았다. 백남준 저 사람은 좀 이상한 예술가다. 그리고 이제 그 백남준이 56년에 독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는 비행기가 홍콩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캘카타, 카이로에서 이제 뮌헨까지 이제 갔는데 이 학교가 그렇게 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 학교를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어딘가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찍은 거고 거기 가서 이제 독일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좀 보수적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 프라이부르크 이제 프리시티 더 자유로운 대학 지금 그 우리 선생님 여기 참가 선생님도 거기 가보셨다고 아주 좋다고 하시는데 이제 글로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그 쾰른 철학가로 이제 옮겼는데 재미있는 것은 교수님이 지도 교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백남주 작곡 한 번 좀 가져와 봐라 그랬어요. 도끼를 가지고 간 거야 백남준이. 이 사람은 충격이죠. 도끼를 왜 가져왔지? 그러면서 피아노를 도끼로 부시려고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술 때 나는 소리가 내 작곡이다. 그게 얼마나 놀랬겠어 교수가.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백남준 넌 내가 더 이상 가르칠 거 따를 수 없다고 방송국 캘른 방송을 가가지고 글로 갔어요. 그 정도로 과격했어요. 백남준이. 엄청났죠. 이게 이름이 포르투너 교수. 그 이분이 독일에서 유명한 작곡가예요. 작곡가인데 이제 백남준 지도 교수였는데 도끼를 들고 오니까 이 사람도 완전히 두 손. 그리고 백남준이 그 독일에 있는 동안에요 기자 생활했어요. 일본의 그 현대 음악이라는 이제 음악 전문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통신원으로 독일에서 이렇게 해서 보내고 그런 이거는 이제 지나 다 보셨으니까 그냥 저희 아버님이 독일에 잠깐 있었는데 그 시기가 백남준 같아서 제가 관심이 좀 있다는 이때 보니까 이 CEO 모임이 있었나봐요. 아주 럭설리한 그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그냥 소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윤희상하고 백남준 그때 독일에서 두 천재가 음악과 미술에서 천재들이 만났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1958년에 백남준이 중요해요. 왜냐? 누굴 만났어요? 그때 58년에? 존 케이지를 만났는데 이 존 케이지는 음악의 범위를 확장시켰어요. 뭐냐면 하모니만 음악이 아니고 소음과 침묵도 음악이 넓혀져. 그래서 그 4분 33초가 그 피아노 연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유명한 거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9년에는 그래서 자기 그 존 케이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존 케이지를 1년 후에 존 케이지를 위한 그 전시를 했어요. 음악 전시죠. 그때 오마즈, 존 케이지 오마즈 1번을 했어요. 근데 존 케이지가 안 왔어요 그날. 왜냐면 별로 아직은 이제 초보자라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60년에 또 했어요. 존 케이지를 위한 오마즈 2. 그때 존 케이지가 왔어요. 왔는데 그 유명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뭐가 있었냐면 존 케이지 넥타이를 잘라버리는. 하여튼 과격해요 보면은. 근데 거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래서 당신을 존경하지만 나는 당신과 또 다른 예술가다. 뭐 이런 이제 그 해석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1년으로 넘어와서요. 61년 넘어왔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 플럭서스라는 단체하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때 이제 공연을 했어요. 오리지널 이게 괴짜들이라는 건데 이제 그 플럭서스하고 플럭서스는 몇 명 정도 돼요? 여기 사진 있잖아요. 여기 사진 보면 이 사람들이 꽤 많죠. 근데 백남준이 하도 웃기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백남준이고요. 여기 스톡하우젠. 스톡하우젠 전자음악의 창시자예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1 그리고 이 사람 부인이 마리 바우어인데 그분도 예술가라. 그 스톡하우젠 집에서 모였어요. 그게 아지트가 예술가 아지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플럭서스라는 단체가 이제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는데 플럭서스가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어로 하면 플라워, 흐른다. 그렇죠. 물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옛날 그 고치사회, 나치즘 같은 그런 고치사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연한 액체 사회로. 그런 말이 좀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플럭서스가 굉장히 정치적인 단체도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은
장르가 다양해요. 미술만 아니에요. 음악, 뭐 문학, 뭐 연극. 근데 플럭서스에서 대통령이 3명인가 나왔을 거예요. 2명인가 3명인가.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체코 대통령 하벨. 예, 하벨이 여기 출신이에요. 대통령. 그리고 또 리투아니아 초대 대통령 란즈베르기스. 이 사람도 대통령이 됐는데 이 사람도 여기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이 서양인을 어떻게 겁을 줬냐. 불경을 그냥 쫙 원문으로 읽으니까 얘네들이 뭐가 모르니까 완전히 기가 팍 죽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금강경을 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잘 한문을 잘 모르니까 해석만 붙일게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누가 읽어주셔도 되는데 하여튼 제가 좀 읽죠 뭐.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는 게 결국 법이라는 게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그거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 쭉 한번 보시는 거죠. 법이라는 게 사람이 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게 물이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원어를 보면 한자를 보면 이렇게 돼 물이 흐른다는 뜻이 물 흐르듯이 해야지. 뭐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유럽의 그 규율을 깨러 왔다는 거예요. 니네들 거 다 부셔버리겠다. 이제 그런 의미죠. 여기서 뭐 근데 이제 이 백남준이 그때 그 전자음악을 창시한 그 스톡하우젠의 부인이 이제 마리 바우마이스터인데 이분이 이제 백남준이 독일 처음 오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많이 도와줬어요. 백남준을 그냥 길 안내도 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백남준에 대해서 한번 누가 읽어보셔도 되는데 누가 읽어볼 수 있나요? 네. 그래서 나는 인간으로서 이끌을 언급하고자 한다. 네. 그는 대단한 정신이었고 철학자였고 음악가였고 예술가였고 장인이었고 행위예술가였고 믿을 없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다. 일말의 타락도 없었다. 네, 거기까지죠. 네. 젊은 만났는데 대단한 칭찬이죠. 백남준의 그 인간적인 미에 대해서 대단한 정신이고 철학자고 음악가고 예술가고 장인이고 행위 예술가고 그 다음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선한 사람이었다. 여자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많이 이제 도움을 주고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62년에 또 이제 백남준이 또 사람 그 플럭서스라는 게 이게 그 개판 완전히 뭐 망나니들 다 모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백남준이 항상 그 중에서도 막내 1등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유명한 그 머리를 위한 선. 그러니까 뭐냐 이 플럭서스는 다다이즘이라는 게 20세기 초에 있었는데 이게 뉴 다다이즘이에요. 뉴 다다이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주 스타급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962년에는 그 퍼포먼스가 했는데 이 여성이 이제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미국 예술가인데 제목이 이제 앨리슨을 위한 세레나데. 그러니까 백남준 작품 다 음악으로 되어 있어요. 소나타, 세레나데, 오페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이 여성이 팬티를 10개를 입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하나씩 벗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좀 그러면 이 여성을 뭐 희롱한 그런 거 같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백남이 여기서 여성의 혈, 이게 이제 맨스란 피가 나는 그 팬티를 벗는 건데 여기서 백남준이 하는 주제는 여성의 위대함, 여성에 대해 찬가요. 인류가 존재하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여성을 최대한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보통 건드리기 어려운 선을 많이 넘어가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팬티를 벗는 장면인데 백남준이 옆에서 쳐다보고 있네요. 여기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 플럭서스는 사실은 거의 무정부주의에 가까워요. 이게 뭐 완전히 반예술, 반사회. 그리고 이제 예술 심각하게 생각하면 싫어요. 그냥 즐거운 거지. 예술이 이렇게 심각해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내가 문화 징기스칸에 대해서 전 세계 미술을 쓸어버리겠다. 한 게 바로 62년에
말한 거예요. 이제 황색 지향 뭐 했는데 실제로 그걸 실천했어요. 말로만 한 건 아니고요.